네, 신동욱 의원님. 예,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게 이게 우리 이준숙 위원장 한 분을 이제 소위 내쫓기 위해서 이 정부 조직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방통위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도 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위원장님 한 분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공감하느냐 이런 질문, 또 최근에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를 해서 우선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없이 민주당, 다수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노동 권력인 민노총의 방송사가 소속될 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그 질문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방송 특히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주권 정부, 대통령 주권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준숙 위원장께서 순순히 물러나셨거나 또는 저는 뭐 그래도 이 새 정부의 집권 철학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정도의 타협을 하셨으면 이 방통위는 그냥 있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케이스에서 제가 다른 분을 굳이 사례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방송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지 어떤 특정 정부나 대통령의 가치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니까 질문 중에 좀 조용 좀 하세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 관련 학술 토론회에 가서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제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3법 통과 과정에서 지금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언론의 독립성이 굉장히 퇴보한 결국은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 미디어 이름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부칙에서 정무직 공무원만 직에서 면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학교에 전학생이 30명 왔는데 그러니까 그 교장 바꿔라. 또 학교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아주 똑같은 기관이고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 부칙에 보면 괄호치고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뭐 다 인원이고 다 그대로 가고 승계하는데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로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준숙 위원장만 쫓아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장경태 의원님. 정말 이진숙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아낼 때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온갖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정말 이 재판까지 가면서 무리하게 내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잘 운영했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과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김효재 방통위원 3달 정도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더니 또 3달 정도 하고 도망갔어요. 이상인 또 직무대행이 또 와서 한 25일 하다가 김홍일 방통위 관련된 방송통신 관련된 전문성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 도대체 왜 임명한 겁니까? 하다못해 방송국 수사해 본 적도 없는 검사였어요. 이분 한 6달 하다가 또 도망가셨어요. 또 그리고 이상인 이 직무대행이 25일 하다가 또 조성은 직무대행이 한 4, 5일 하다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1년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김효재, 이동관, 이상희, 김홍일 이 많은 분들 나올 때마다 국힘 과방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방송통신정책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으로 관여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권한만 있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방심의 권한이었죠. 그리고 OTT나 이 여러 글로벌 CP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이 유튜브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예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과방위에 간사하셨던 박성준 의원님 이런 분들 간사하셨죠. 그런 분들 지금 국회에 있으시도 않으세요. 아니 그래놓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법이다? 그럼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 그리고 새로운 OTT 환경에 글로벌 CP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또 뭐 지금 가짜뉴스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만 불법 정보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기존의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과방위원들 다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부디 좀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